네, 안녕하세요. PTC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 E3PS 기술지원팀의 박상범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플랜트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공작기계, 전자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활용도가 뛰어난 모듈들을 설명드리면서 최적 설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Q&A는 실시간 채팅창으로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해 주시면 저희 엔지니어 분들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서베이도 있으니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세미나가 끝나고 난 후 정리된 다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PTC 라이센스 패키지 변경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년 전인 크레오 퍼펙추얼 라이센스, 즉 연구 버전이 판매되던 때에는 각각의 모듈들이 유상으로 별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는 연구 버전 때에는 별도 구매를 하셨어야 했던 다양한 모듈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어드밴스드, 저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T2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항목 자체는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과거 엔지니어 3 제품에 비해 약 18가지 제품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패키지인 크레오 디자인 에센셜 패키지에서는 오늘 설명드릴 파이핑 모듈, 그다음 케이블 모듈 합쳐서 PCX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FX, 프레임 설계 모듈을 얘기하고 있고요. IFX, FMX, DX, AR 등 다양한 별도 옵션들을 기본 패키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핑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에서는 프리미엄 등급 이상 제품에서만 제공돼서 가격 부담이 좀 있었지만 크레오에서는 가장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오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옵션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프레임 설계, 파이핑 설계, 그 다음에 케이블 설계 모듈은 방금 설명드린 이 디자인 패키지,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플랜트 산업과 장비 산업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 설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배관 설계, 그 다음에 케이블 설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프레임 설계 모듈은 어떤 고객들에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몇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서도 본인 업체가 이 해당 항목들이 해당이 되지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각관과 파이프를 사용해서 구조물을 생성하는지 여부, 이건 말 그대로 업체에서 각관과 프레임 스퀘어 파이프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 그 자체에 대한 프레임 설계를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 해당 모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설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철제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어떤 브라켓류와 그 다음 연결을 위한 접합부, 그 다음에 체결을 위한 볼트류 등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세 설계 시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템플릿 모델로 인한 수정이 불편하다. 이 내용은 예전에 어떤 설계되어 있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너무 예전 거기 때문에 최신의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라이브러리를 개별적으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수정이 좀 어렵다라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설계가 불편하게 느끼셨다라고 해당하시면 AFX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수정이 매우 어렵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어떤 모양, 그 다음에 사이즈, 아니면 그 파이프와 파이프가 만나는 접합부, 조인트 처리에 대해서 실제 설계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구속 조건이나 참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불편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AFX 모듈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이 점차 거대해지고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많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정된 기능으로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이제 설계를 빨리 했었는데 장비가 커지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조금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모듈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크레오 AFX 모듈, 어드밴스드 프레임워크스 익스텐션이라는 모듈입니다. 해당 AFX 모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D를 띄웠고요. 지금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설계 프로그램을 띄워놨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오늘 보여드릴 3가지 모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프레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장비들, 펌프, 그 다음에 전기 배관, 유틸리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설계를 바로 보여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배관 설계, 그 다음에 케이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미리 또 그려놓은 데이터고요. 아래는 바닥면에는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는 미리 구성을 해놨고 위에 쪽만 좀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레오에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UI를 익숙하게 적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구조물 탭에 있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FX 모듈은 스케치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AFX 모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프레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조립을 하기 때문에 모자 관계가 많이 엮여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스케치 모듈은 스케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많이 시간이 단축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이제 만들기 전에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단위든지 인치 단위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떤 그 제품을 선택해서 바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각 파이프를 해볼 거고요. 사이즈는 80에 80, 그 다음에 3T짜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클릭 한 번으로 3D 형상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클릭 한 번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4가지에 대한 스퀘어 파이프를 벌써 그렸고요. 위에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즈를 좀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80, 80으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100에 가로 세로 100, 100 해서 이번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AFX 모듈을 쓰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각각 스케치를 그리고 밀어내기 해서 하나의 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립을 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또 조립을 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1분 이내로 생성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만들게 되면 이렇게 끝에 스퀘어 파이프 끝에 어떤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면으로 내릴 경우에도 이 조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능으로서 클릭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에 처리를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어차피 나무 반대쪽은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이 2가지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스퀘어 파이프도 지금
이쪽에 있는 스퀘어 파이프를 간섭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라내 주겠습니다. 아래쪽 기준으로 자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처리도 기능으로서 금방 빨리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어떤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 파이프가 아닌 H형광, H형광도 많이 쓰시게 되겠죠. H형광을 눌러서 생성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서킷을 선택하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났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H형광을 이제 90도로 회전을 하는 게 제 목적인데 90도로 회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수정할 어떤 프레임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해서 90도로 한 번에 돌렸습니다. 뭐 프레임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어떤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90도로 회전을 했고요. 안쪽 내용도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H형광에 대한 이 접합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커넥터 요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브라켓류들이 지금 바로 기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H형광에 대한 연결 요소를 만들 겁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사이즈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브라켓 뷰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어떤 컴포넌트에 대한 재사용 기능으로서 리유즈를 하는 거죠. 선택해서 나머지는 반복시키겠다 하시게 되면 바로 조립을 했죠. 똑같이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눌렀던 그 어떤 사이즈를 또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만들었던 애를 재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류에 대해서도 기본으로 라이브러리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설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프레임을 설계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설계한 어떤 제품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파일에 있는 그 단면을 수정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실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AFX 모듈 자체는 그 수정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걸 처리하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기 수정과 유형 수정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유형 수정은 아예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고요. 단면의 모양을 바꾸는 거고, 크기 수정은 그 어떤 만든 그 스퀘어 파이프에 있는 사이즈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유형을 한번 바꿔보면은 얘는 아까 그 가로 세로 똑같은 정사각형의 프로파일이었는데 이쪽에는 프로파일을 그 스퀘어 파이프를 원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변경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기능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하시면 바로 변경이 됐죠. 재생성을 아무리 눌러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능으로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참조가 많이 묶여있지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형을 변경해봤고요. 그 다음에 크기 수정할 일도 많겠죠. 제가 80, 80으로 그려놨는데 어떤 그 위에 있는 하중이 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두껍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만든 어떤 스퀘어 파이프를
전체 사이즈를 변경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 만든 프로파일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또 들어가서 변경하고 그럴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 수정 기능은 그 다양한 스퀘어 파이프 프로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전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사이즈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뭐 100에 100으로 전체 변경하겠다. 네, 보셨나요? 지금 80에 80이 있던 어떤 제품들이 100, 100, 1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100 곱하기 100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수정 기능을 통해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어떤 프레임들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단한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비 요소, 이퀄먼트 쪽에서 보시면 이런 사다리나 아니면 레일 이런 것들, 브라켓류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풋도 있고 캐스터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라이브러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업체에 맞춘 어떤 자체 업체 사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계단을 누르고 선택할 항목만 잘 선택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바닥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상위, 그 다음에 부착 평면, 그 다음에 기준 참조 평면을 선택하시면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사다리가 바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가로로 길이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좀 수정이 됐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설계했으면 이걸 이제는 도면화 시켜야겠죠. 도면화 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면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확대해서 보면 사각 파이프가 어떤 사이즈가 있고 총 길이는 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선 생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도면 쪽에 풍선이 생성이 됐는데 3D 부분에서 이렇게 풍선을 달아서 어느 항목이 어디에 조립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프레임 도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레임 설계를 설명드렸고 장표로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을 때 이제 AFX 모드를 쓰면은 프레임 설계가 좀 더 쉽겠구나 라는 어떤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 대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럼 꼭 크레오에서 프레임 설계를 하려면 AFX 모드를 꼭 써야 하는지?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FX 모드를 쓰지 않아도 프레임 설계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조금 어려워하는, 불편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저희 모듈을 좀 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 단면을 직접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로드해서 쓰시기 때문에 설계 속도가 느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설계 변경 대응이 힘들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프레임을 설계한 이후에 수정 작업이 들어갈 텐데 모자 관계가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 프레임을 삭제하려고만 해도 다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변경하게 되면 그 사이즈에 있던 참조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또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크레오 모듈로서도 프레임 설계 하실 수는 있지만 AFX 모듈을 쓰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PEX 모듈을 쓰시게 되면 설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설계 표준화가 된다. 이 내용은 이제 관리자와 설계자 두 분이 모두 다 좋아할 내용이겠죠. 기존에는 프레임 관련 라이브러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에 어떤 표준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FX 모듈을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라이브러리가 많이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제 관리자도 좋고 그 다음에 설계자분들도 바로 쓰시면 되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건 이제 이미지 보시면 이제 프레임 간의 어떤 조인트 처리, 그 다음에 구조물에 들어간 어떤 컴포넌트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시키고 그런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쉬운 사용법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UI와 마우스 조작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오 AFX 모듈 자체는 크레오에 있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유저가 바로 UI를 자주 보던 UI이기 때문에 바로 익숙해져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관 설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배관 설계를 소개하기 전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배관 설계에 대해서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은 3D 배관 설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고 3D 배관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3D 전체 설계만 하고 이제 배관 설계는 현장 맞춤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장 맞춤에 의존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직접 배관을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어떤 최종 피팅 수량이나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그 컴포넌트에 대한 수량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BOM도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과 이제 설계가 이제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발주가 진행돼서 재고로 쌓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3D 배관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배관과 장비, 배관과 배관에 대한 어떤 간섭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설계 미스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3D가 없기 때문에 도면화 하실 수도 없었겠죠. 도면이 없으니 어떤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을 남길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 대응이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응을 AS 처리 같은 것들이 실제 설계자가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반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좀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관 설계에 대한 3D화입니다. 스크레어에 있는 파이핑 모듈을 사용하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3D 배관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핑과 어떤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모듈이 PTC에서는 PC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CX는 아래 이미지처럼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2D에서 파이핑은 PNID를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 쪽에서는 어떤 WID, 다이아그램이라는 걸 그려서 3D로 어떤 전체적인 프로퍼티 값을 XML로 넘기게 됩니다. 넘기게 되면 3D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3D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동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2D에 대한 도면화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2D에 대한 것들은 꼭 필수는 아니고 저희 크레오 스케매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개로 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이핑 모듈에 대해서 바로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설계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계했던 프레임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쪽에 있는 플랜지와 이쪽 펌프 바닥에 있는 이 플랜지와 이 플랜지로 이어가는 배관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어떤 해당 장비들을 간섭이 되지 않고 피해가면서
쉽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핑 모드를 켜보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파이프도 생성할 수가 있고 튜브 라인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만 아니고 튜브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파이프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파이프를 선택했고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저는 40A짜리로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서버 어셈블리를 만들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이제 구성을 해서 쓸 건지, 어셈블리를 어디서 만들면서 할 건지 선택을 했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모델 트리에 빈 어셈블리가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작업하는 작업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와 케이블 모듈은 좌표계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시작을 눌러서 이쪽에 있는 플랜지부터 XYZ를 이용해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장비가 하나 있죠. 이 장비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장비로부터 100mm 떨어져라 라고 참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로부터 100mm만큼 떨어져라 하시면은 이렇게 간섭이 되지 않고 저 장비에서 정확히 100mm 떨어져 있는 데까지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가야 할 좌표계가 이쪽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확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참조로부터 오프셋, 그 다음에 좌표계는 이쪽에 있는 펌프에 있는 좌표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0만큼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위로 꺾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의 라인을 1, 2분 정도만으로 바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파이프를 그렸는데 들어가는 어떤 피팅류들이 지금 빠져 있죠. 그쵸? 코너에 어떤 엘보우 같은 게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피팅을 통해서 엘보우를 삽입할 거고 이 라인에서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모든 코너라는 기능을 누르면 전체적인 코너에 전체적으로 엘보우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코너 눌러서 확인 하시면 이렇게 엘보우가 바로 들어가죠. 이 엘보우가 만약에 사용자 어떤 그 휴먼 에러로 이걸 미스했다 하실 경우는 파이프 규칙 체크라는 기능으로서 지금 해당 모델링에서 오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코너가 지금 부족하다 라고 지금 수량이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빠져 있다. 설계자가 이건 내가 미스했구나 를 확인해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너에 대한 코너의 유형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조건 피팅류만 해야 되나? 아닙니다. 밴딩 타입으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수정 기능을 통해서 코너 유형을 피팅 타입에서 밴딩 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 자체가 이제 피팅류만 삽입해 놓는 스타일로 변경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밴드 호형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 호형을 다시
체크해서 다시 이 생성했던 어떤 그 파이프 라인 말고 이제 이후에 생성되는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는 이 코너 유형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분기 라인을 만들 건데 거기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이제 플랜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라인을 선택해서 플랜지를 삽입하겠다. 그래서 대칭으로 해서 끝에 붙이겠다 하시면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플랜지나 어떤 엘보에 대해서 실제 사이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 피팅류에 대해서 어셈블리에서 그 피팅류를 찾아야 되고 그 사이즈를 골라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저희 거에서는 지금 사이즈를 최초 파이프 라인만 선택했고 피팅에 대해서는 전혀 사이즈를 주지 않았죠. 자동으로 그 피팅류를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밸브를 한번 삽입해 볼 겁니다. 밸브를 이쪽에다가 삽입을 할 건데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이쪽에서 뭐 각도 같은 것들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밸브 타입은 플랜지 타입입니다. 플랜지 타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플랜지 여기 가스켓과 플랜지를 자동으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실제 밸브만 삽입을 했는데도 거기에 맞는 가스켓과 어떤 규칙을 통해서 가스켓과 플랜지를 한꺼번에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T를 삽입해서 이쪽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선택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각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겠고 확인. 시작을 이제 또 요 파이프 T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은 아까랑 중복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약간 여기 이쪽에 있는 펌프에 있는 이 위치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길이를 알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참조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 가겠다. 0만큼 가고 위쪽은 저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분기를 해서 거기서 또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반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엘보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플랜지를 마지막에 대칭으로 끝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이프 라인을 5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금방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파이프 라인에서 좀 파이프 설계에서 어려운 점은 사이즈를 이제 설계를 다 진행한 다음에 수정할 때입니다. 아까 프레임 설계도 마찬가지인 게 수정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 모듈에서는 얼마나 이제 적게 걸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 파이프 라인을 지금 40A에서 50A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확인 하면은 지금 전체 라인이 다 50A로 변경이 됐습니다. 좀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립되어 있는 어떤 그 컴포넌트들도 다 50A 짜리로 변경이 된 것을 모델 트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없이 한 번에 전체 라인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배관 라인이 지나가다가 이 부분에서 라인이 좁아져야 될 경우, 레듀서를 껴서 그 다음 라인을 줄여야 될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전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레듀서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PCX 파이핑 모듈에서는 그것도 바로 가능합니다. 레듀서를 이 부위에서 42짜리로 확인하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작아지는 라인에 있는 애들만 한 번에 40A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듀서를 또 삭제하게 되면 다시 전체 라인이 문제없이 다시 복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되게 쉽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어 있는 라인을 솔리드로 만들어서 도면화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해서 솔리드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 파이프만 띄어서 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띄웠고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도면으로 넘어왔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이프 솔리드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고 각각의 길이와 사이즈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엘보는 몇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랜지는 몇 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가스켓은 몇 개 들어갔는지, 밸브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BOM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라인의 지금 길이는 얼마나 정도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 때 전체에 대한 사이즈 길이를 업체에서 물어볼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풍선을 써서 어느 위치에 어느 파트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FX 그 파이핑 모듈에 대해서 도면화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또 장표로 넘어가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상 효과입니다. 이제 3D 모델링으로 이제 배관을 설계할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3D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섭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오류를 찾아서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맞춤에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3D에 반영시켜서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 즉각 대응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화로 이제 관리하실 거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도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OM도 아까 보셨듯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게 되면은 전체 제작 시간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블 설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케이블 설계인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설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PCX의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2D 스케매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제 WID 아니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익스포트해서 XML이라는 파일로 전체 프로퍼티 값을 익스포트를 해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 정보 값을 임포트를 하고 3D에 있는 정보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매틱에 있던 정보와 3D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지금 누락이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교를 한 후 이제 자동 라우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저희가 오토캐드로 2D에 대한 어떤 그 다이아그램을 관리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D와의 어떤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이 수정이 되면 3D에는 반영이 안 되고 3D로 표현 안 하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크레오 스케매틱과 크레오 파라메트릭에 있는 이 두 가지 PCX에 대한 이 모듈을 연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서로 호환이 되면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관리하시는 목적으로서는 되게 이제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BOM에 대한 그 관리나
아니면 그 케이블에 대한 전체 길이, 그런 산정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3D를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케이블도 3D를 구현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나 거기에 조립되어 있는 커넥터류들도 수량 파악이 좀 더 쉽게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D 모델을 다시 띄웠고요. 여기서는 아까 설계한 파이프 라인도 이렇게 잘 있고 프레임도 있죠. 이 캐비넷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전장 설계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이 내부에는 이런 지금 커넥터류들이 지금 조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초로 말씀드렸던 그 2D 스케매틱 정보를 받아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가져오기란 기능으로서 스키매틱에 있는 XML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XML 파일을 로드하게 되면 비교 기능을 통해서 지금 좌측에는 3D, 지금 3D 형상을 얘기하고 있고, 우측에는 스키매틱에 있던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키매틱에서는 와이어링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지만 지금 3D에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2D 정보와 3D 정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내려보면은 많은 것들이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이것들을 비교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2D 정보를 받은 것들 중에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지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간단하게 해서 이 커넥터류에 지금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다음에 얘다. 지금 2D 정보와 3D 정보를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케이블 모듈에서 쓰는 그 케이블 정보에 대한 값들은 스풀이라는 기능 안에,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와이어의 색깔, 와이어의 두께,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 그래서 이 스풀을 원래는 생성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스키매틱에서 받은 스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동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스키매틱에 있던 자동 정보를 읽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체 어떤 색깔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완료 하시게 되면 좌측 모델 트리에 보면 아까 없던 스풀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이름, 와이어 타입, 그 다음에 최소 반경,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컬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스키매틱에 썼던 스풀도 다 불러왔습니다. 그럼 와이어링을 해볼 건데요. 라우팅을 해볼 건데, 자동 라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 라우팅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라는 기능으로서 제가 수동으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선택하는 게 아닌 자동 찾기 기능으로서 스키매틱에서 올라온 와이어를 찾아서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퍼티 값들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서로가 매칭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었죠. 이것도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 커넥터로 가라 라고 스키매틱에서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겠죠. 나머지는 제가 수동으로 좀 작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동 라우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수동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풀은 여기서 골라서 쓸 수가 있고요. 원하는 색상, 원하는 두께를 선택해서 기본적으로는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좌표계와 좌표계를 이어서 시작과 끝점만 존재하면, 좌표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링을 할 수가 있고요. 만든 다음에는 어떤 기능으로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든 다음에 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먼저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케이블은 그 기존에 있는 케이블을 따라서 만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또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따르기라는 기능으로서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을 거고, 그 대신 케이블 따르기라는 기능을 써서 이 케이블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까 찍었던 점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 따라가게 하겠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제가 선택한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그 케이블을 따라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로 또 하나는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중복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눈금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눈금으로 이렇게 눈금으로 미리 그려 놓는 겁니다. 그 어떤 자주 지나가는 경로는 그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이렇게 그려 놓게 되면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케이블은 그 위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하겠다 하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수문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던 그 네트워크 선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을 쓰시게 되면 중복적인 경로를 자주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만든 어떤 케이블에 대한 그 케이블 그 합치는 작업들을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들 기능을 써서 저 케이블들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닥 선을 묶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묶겠다 해서 두 가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을 한 케이블로 묶었죠. 그러니까 와이어 개별적인 가닥을 하나의 큰 케이블로 묶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케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도면화, 플랫 도면을 만드는 작업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케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고, 그다음에 이거를 도면화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리면 오늘 준비한 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플랫 도면을 만들기 전에 제가 조금 사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그 와이어 그 선들은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삭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네스라는 기능으로서 지금 띄어져 있는 그 드로잉이 있어서 그걸 좀 닫아보고 다시 테이블은 BOM 테이블을 뽑겠다. 그래서 플랫타를 누르시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 케이블이 조금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조금만 수정을 다시 해보고, 네, 해당 기능은 제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해서 다음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넘어오긴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롬프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프롬프트 테이블이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스풀을 어떤 길이가 들어갔는지 길이 값도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플랫된 도면이 나와 있고, 항목들의 번호와 컴포넌트들의 커넥터류의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지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설계 예상 효과입니다.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객은 케이블 라우팅의 위치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통합 도구를 사용해서 케이블 시스템의 동시 설계 및 라우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사용되는 크레오 PCX를 사용하면 시스템 엔지니어와 설계 엔지니어가 협력해서 라우팅된 케이블의 최적 위치를 정의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3D 라우팅은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오류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설계 결함을 해결하면서 라우팅 위치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고 3D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더욱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긍정적인 비즈니스 성과는 정확한 제조 결과물을 사용해서 고품질 서비스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작업 현장 오류, 그 다음에 어떤 스크랩을 줄이고 AS 서비스 수리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통해 수명주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임 설계, 파이핑 설계, 케이블 설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기존에 있는 기능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설명드렸던 설계의 기본이 되는 AFX 모듈, 그 다음에 케이블, 파이핑,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설계 기반을 좀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